최근에는 정말 국민 수술이죠. 쌍꺼풀 수술입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하시고 보통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어서 큰일이에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한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지나면 붓기는 빠져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게 어떻게 빠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붓기는 시간 지나면 빠져, 그냥 할 거 없어,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거든요. 특히 초기에 이제 관리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붓기가 좀 불균형하게 좀 빠질 수 있고요. 쌍꺼풀 유착이 일정하게 생기지 않아서 라인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착이 이상하게 생긴다?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해서 쌍꺼풀 라인이 비대칭으로 이렇게 굳어버리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수술로 만든 쌍꺼풀 라인은 저희가 피부 그리고 피부 안에 있는 조직이 이제 딱 붙여져서, 즉 유착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붓기가 비정상적으로 오래 남는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좀 유독 심하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유착되는 위치가 달라지면서 어긋나거나 유착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 눈에 쌍꺼풀 라인의 강도, 얼마나 진한지가 달라질 수가 있고, 쌍꺼풀이 생기는 위치가 아예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눈뜨기 편하게 하는 눈매 교정 수술 아시죠? 그 눈매 교정에 영향을 받는다면 양쪽의 눈 뜨는 힘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은 수술 직후 1, 2주, 이때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때는 그냥 나 쉴래, 회복 모드를 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몸 맡기시면 되고, 회복에 집중하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다들 수술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부터 제가 쌍꺼풀 수술 후에 관리 루틴 딱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정말 큰 문제 없이 예쁜 라인 그대로 수술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쌍꺼풀 수술하시고 나면은 첫 번째는 붓기 때문에 다들 걱정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 바로 냉찜질입니다. 왜냐하면 이 얼음 찜질이 단순히 그냥 시원하다, 잘 낫는다 이렇게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이제 냉찜질을 하게 되면 이제 눈 주변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붓기랑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출혈이 더 퍼지는 것도 막아주고요. 이게 초기 붓기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온도를 낮추면 세포 대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직이 손상되는 부분도 최소화되고 피부 바깥으로 안 좋은 물질이 퍼지는 것도 막아주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무조건 냉찜질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언제까지? 수술 후 3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계속 안대를 대실 필요는 없고, 하루에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부에 동상이 생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눈 수술을 하시면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찜질팩을 드리는데요. 이런 찜질팩을 냉동실에 얼려 두었다가 찜질팩을 꺼내서 이제 꺼즈나 얇은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찜질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문지르거나 비비는 거는 절대 안 좋고 그냥 단순히 얹기만 해주세요. 평소에 눈 부었을 때 써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죠.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드셨다든지 아니면 밥을 전날 많이 드셨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붓기가 있을 때 출근하시기 전에 이제 마사지만 좀 하시고 가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와, 너무 좋은 아이템이네요. 네. 자, 이제부터는 붓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고 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술하시고 멍이 드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보통은 수술하고 바로 나서는 잘 보이진 않고요.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멍 자체는 서서히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딱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검붉게 좀 보이고요. 이게 좀 보라색으로 점점 진해졌다가 노란색으로 됐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멍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 멍에는 아까 설명드린 냉찜질이 아니라 온찜질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멍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피가 고인 거죠. 안쪽에 피가 고여서 출혈이 생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몸이 스스로 분해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해야 멍이 충분히 없어지는데, 그때 따뜻하게 해주면 혈류가 확 좋아지면서 뭉쳐있던 피들이 빠르게 몸에 흡수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술 직후에 당연히 온찜질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럼 온찜질은 언제부터 해야 돼요? 아까 냉찜질 며칠이라고 말씀드렸죠? 3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냉찜질이 끝나는 3일 이후부터 일주일까지 온찜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찜질팩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이제 파란색이라서 냉찜질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온찜질도 됩니다. 이 온찜질 냉찜질 팩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따뜻한 상태에서 눈 위에 냉찜질과 동일하게 얹어만 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살짝 얹는 느낌으로만. 너무 뜨거우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냥 따뜻하다라고 싶은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 땀날 정도로 전혀 온찜질만 계속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붓기, 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또 다른 회복에 대한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마 모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심장보다 수술 부위를 좀 살짝 높게 해주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이나 얼굴을 수술하시는 분들, 그리고 잘 때 머리 위치를 심장보다 살짝 위로 올려주면 붓기 빠지는 속도가 확연히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산책하는 거, 가볍게 산책하는 거, 이것도 정말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산책을 하면은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서서 이렇게 산책을 하니까 심장보다 높게 있죠. 그러니까 얼굴 쪽에 붓기가 빨리 빠질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수술하시고 눈 비비지 마세요 입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면은 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원장님, 요거 눈 한 번, 두 번 비비는 거 괜찮나요? 너무 가려워 죽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꼭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수술하면은 당연히 간지럼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저희가 쌍꺼풀 라인을 만들 때 모두 실로 이렇게 고정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실들이 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쌍꺼풀 자체가 이상하게 잡힐 수 있고, 쌍꺼풀 실이 풀리면 당연히 쌍꺼풀도 풀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술을 하면 이렇게 봉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봉합한 부위에 실이 또 풀려가지고 상처가 벌어질 수 있고,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수술하고 다시 고매고 다시 쌍꺼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강하게 한 번씩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절대 비비지 마세요. 이 정도로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결국 어떻게 쌍꺼풀이 예쁘게 자리 잡는지,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 다시 수술하게 되는지 결과가 정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수술 잘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그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예쁘고 자연스럽고 잘 어울리는 쌍꺼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고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